앞서 사칙연산의 네 가지 기호의 의미에 대해서 살펴봤는데요. 이제 그 네 가지 기호들이 적용되는 대상인 또 역시 기호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숫자와 문자에 적용이 되죠. 그리고 그 사칙연산의 법칙들이 동일하게 적용이 됩니다. 문자는 다항식이라고도 표현이 되겠죠. 자, 그럼 이 다항식이라는 표현이 숫자에는 없어요. 이미 숫자 안에 다항식의 의미가 내포되어 있기 때문인데요. 다항식, 항이 여러 개 있다는데요. 뭐가 여러 개 있대. 뭔가가 성격이 다른 여러 개가 합쳐서 모여져서 지금 이런 기호들을 이루고 있는 상황인 거예요. 그러면 이게 뭘 의미하는지 한번 살펴봅시다. 자, 우리 10일 쓰면 뭐 11시다. 10일 쓰면 이렇게 쓰죠. 몇 시야? 11시야. 11시야. 10일. 같은 1이 두 개가 이렇게 쓰여 있어요. 그러면 1이 또 3개가 있어요. 그러면 이거는 111이야. 왜 이렇게 읽죠, 우리가? 이게 무슨 의미죠? 우리가 지금 쓰고 있는 이 숫자들은 아라비아 숫자이고요. 아라비아 숫자는 인도 지방에서 만들어진 숫자인데 역시 인도는 참 이 멘탈 인프라가 이 수학에 이 사람들은 정말 숫자를 어릴 때부터 아주 몇천 년 전부터 이미 갖고 노는 사람들이었다는 걸 알 수 있죠. 지금도 막 19단 계산 막 하잖아요. 손 갖고도 하고. 이 사람들은 멘탈 인프라에는 숫자가 정확하게 박혀 있다. 머리에 이 박혀 있는 이 숫자들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한번 봐봅시다. 1이 두 개인데 어린아이한테 보면 이걸 제시하면 이렇게 얘기해 주죠. 1이 두 개야. 1 두 개야. 2야. 1 3이야. 뭐 이렇게 되겠죠. 자, 이런 오해를 낳을 수 있는 단점이 있는 수체계이기도 합니다. 근데 정말 간단하죠. 예전에 메소포타미아 숫자도 있고 이집트에서도 숫자를 쓰고 이 사람들 다 수학적으로 뭔가 갖고 있는 사람들이죠. 이 지방에 있던 분들은 살았던 사람들은 선조가. 그런데 많이 우리가 지금도 쓰고 있는 뭐 시계 같은 데서 아직 볼 수 있는 로마 숫자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자 숫자를 보면 자 10일 쓰면 이렇게 쓰여요. 누가 봐도 이건 10이구나. 다르구나. 10과 1이 다르구나. 는 것을 알 수 있죠. 다른 애들이 모여서 하나의 숫자가 됐구나. 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아라비아 숫자는 역시 편리하지만 간단하게 쓸 수 있지만 이런 자리에 따라서 이 크기가 다르다는 그런 개념을 한 번 더 넣어줘야 되는 그런 한계를 지니고 있긴 합니다. 딱 봐서는 차이가 없어요. 자, 그러면 이 차이를 어린아이들한테 어떻게 심어주냐. 몬테소리 교구를 한번 이용을 해보겠습니다. 10일, 10개 있고요. 10개가 한 묶음입니다. 11이야. 11이고요. 11을 숫자로 쓸 때는 양으로 볼 때는 확실히 알겠죠. 숫자로 쓸 때는 자 10이 하나 있어. 그 다음에 1이 이렇게 붙지 않고 바로 옆에 가서 붙어. 그래서 이게 11이야. 이게 1이지만 같은 1이지만 사실 얘는 10을 갖고 있다. 10의 자리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 표현을 해줍니다. 이렇게 해서 11이 된다. 그러면 111은 숫자 표현만 해보면 100 하나 있고 10 있고 1이 하나 있는 거다. 크기가 많이 다르다는 것을 이렇게 직관적으로 표현을 해주고 있죠. 이런 식으로 좀 어릴 때 인지가 되어야 이걸 보고도 이 크기가 이 1과 이 1의 크기가 다르구나는 걸 확실히 알 수 있죠. 다르다는 점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이게 나중에 문자에도 다 이어지죠. 다항식에도. 그러면 우리가 쓰는 게 이 아라비아 숫자예요. 아라비아 숫자? 인도 지방에서 개발됐지만 아랍에서 널리 퍼진 천일야와 바그다드의 지혜 도서관 그런 뭔가 유럽 문명이 발달하기 전에 그 르네상스로 계몽주의로 확 펼쳐지기 전에 문명을 선도했던, 우린 지금 중국 문화권이어서 중국에 대해서 주로 알고 있지만 저쪽 지방에서는 엄청난 그 지식이
향유되었던 바로 그 아랍 지역에서 만들어진 아라비아 숫자입니다. 인류 역사를 보면 메소포타미아, 아랍 지역에서 만들어진 게 그리스, 로마로 넘어가서 유럽을 한번 갔고, 그 유럽에 갔던 인류의 문화적인 유산들이 또 아랍으로 가서 아라비아 문명이 펼쳐지면서 엄청 만개했고, 또 이게 르네상스, 이탈리아를 거쳐서 르네상스 문명으로 이어지면서 엄청 만개하게 되죠. 그래서 이후 여태까지 이어져 오고 있는데, 수학의 역사를 보면 아랍, 유럽 이런 식으로 지금 퍼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중간에 있던 아랍의 숫자들이에요. 이 숫자가 지금까지 이어지는데, 이 아라비아 숫자, 아라비아입니다. 아랍 사람들 글자를 어떻게 쓰죠?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이렇게 써요. 이 사람들은 왼손잡이가 더 편하겠는데? 자, 유튜브로 아랍 글자들 캘리그래피 하는 거 보면 정말 너무 예쁘게 이렇게 씁니다.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갑니다. 자, 우리가 보는 이 숫자들도 어떻죠? 1의 자리가 10개가 모이면 9개까지만 써주고 1이 넘어갑니다. 이런 식으로 방향이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가요. 오른쪽에서 왼쪽. 이 사람들 쓰는 문자도 오른쪽에서 왼쪽. 아랍 사람들의 인지 구조는 오른쪽에서 왼쪽. 오른쪽에서 왼쪽. 하지만 우리의 인지 구조는 왼쪽에서 오른쪽이죠. 그래서 이 인지 충돌이 또 일어나기도 합니다. 자릿수를 별도로 인지해줘야 되는 그런 또 한계가 있었고, 이번에는 이제 문자의 방향인 거죠. 기호의 방향에서 또 한번 생각을 또 해줘야 되는 그런 상황이 펼쳐집니다. 한번 써볼까요? 예전에 했던 우리가 그냥 더하기 할 때 보통 세로셈을 많이 했었잖아요. 그냥 38 더하기 56 하면 이제는 그냥 94가 나오잖아요. 많이 해서. 근데 이 많이 하기 전까지 어떤 방식을 배웠냐면 가로셈 좀 어려웠어요. 저는 항상 세로셈으로 한번 바꿔서 1의 자리 먼저 해주고 하나가 올라가고 9 이런 식으로 갔습니다. 오른쪽에서 왼쪽이 편하도록 한번 바꾸고, 그래서 이 세로셈을 한 뒤에 답을 써줬습니다. 우리의 인지 방향과는 반대죠. 이런 반대인 거를 굳이 이런 방법을 배워서 했었네요. 그래서 이런 방법, 좀 굳이 한 번 더 돌아가는 듯한 이런 방법을 해결하기 위해서 다양한 그 체계가 수를 해결하는 방법들이 또 존재합니다. 간단하게 보면, 자, 자릿수가 있고, 이 자릿수는 이 10의 자리, 1의 자리, 100의 자리, 10의 자리, 1의 자리 각각이 다 다른 숫자들인 거예요, 사실. 그래서 각각을 별도로 처리를 해줘야 되는 거죠. 각각을, 끼리끼리를 별도 처리해줘야 됩니다. 자, 끼리끼리를 먼저 볼까요? 자릿수 체계에 의해서 끼리끼리 계산을 해주는 그런 방법이 나오게 되는데요. 보면 먼저 10의 자리 먼저 볼게요. 이렇게 순서대로 볼게요. 큰 거부터 봅시다. 10의 자리 3과 5가 있어요. 그럼 80이 있네요. 그리고 1의 자리를 보면 8과 6이 있습니다. 14가 있습니다. 그럼 이걸 더하면 94가 되죠. 한 번 더, 한 줄 더 써주지만 간단해지는, 그냥 내가 보는 대로, 내가 책 읽는 방향대로 그대로 그냥 계산이 되는 거죠. 자, 더하기 빼기에서는 이렇게 가능하고요. 그러면 이제 곱하기에서는 그럼 어떻게 되냐? 곱하기에 대한 방법은 계속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